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당히 엇갈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다우는 이 거래일 연속 반등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주시장이 혼조로 일단 마감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금리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10년물을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0년물이 지금 2.7%까지 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지난 한 주, 최근에 한 2, 3주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 즉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은 쪽의 기업들의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특정 섹터, 예를 들어서 기술주가 가장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기술주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성장을 노리는 그런 기업이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 기술주가 좀 부담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역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을 가져왔고 기술주 중심 비중이 높은 나스닥의 상대적 부진이 지금 지난 한 주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나스닥은 3, 4%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금리의 상승이 주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는 결국 주간 단위로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제법 컸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보겠습니다. 기술주라든가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 4개 섹터가 내렸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P 500의 어떤 마이너스랑 상관없이 섹터는 7개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에너지가 좀 반등하면서 금값 올라가고 금리 이런 게 올라가면서 에너지나 금융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좀 큰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이 금리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달러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값도 1940, 195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반등하면서 98달러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기록했던 120달러 넘나드는 수준에서는 상당히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지난주 초부터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는 비축유에 대한 방출, 물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유가가 좀 하락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또 하나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격의 어떤 상승세, 정확히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마 피부로들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밥 무슨 천국이라고 유명한 집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김밥 이거 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데 조금 큰 데 가면 몇천 원이 금방 나오고요. 제가 뉴스 봤더니 무슨 참치김밥 약간 브랜드 내가 7, 8천 원 받는다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지나가면 김밥 한 줄에 10,000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면 대부분 김밥 한 줄에 7,000원 받을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한 것이 식량 가격이라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농산물은 그 쌀이나 밀 가격 이런 걸 그런 원산품이 되겠고요. 그걸로 만든 제품들이 있겠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로 보면 참기름인데요. 미국에서 보면 식용유라든가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시리얼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먹거리의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했는데요. 3월 식량 가격 지수가 159.3포인트가 나오면서 2월 대비 한 달 만에 무려 이건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월 대비 12.6%. 전월 대비 12%. 예,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만큼 지금 전 세계 공통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일단은 유가가 먼저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으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살고 있죠.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랑 상관없이도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먹거리의 가격 인상하면 전 세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너무 이제 먹거리가 올라가면 외식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소비 진작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투자의 전략과 투자의 힌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일단 그 지난 금요일에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사실 금리 상승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주요 기업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라 돈이 넘쳐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시장 자체는 기술주의 한 묶음으로 올려면서 상대적으로 약간씩 밀릴 수는 있는 그런 분위기죠. 애플이 1%, 마이크로소프트도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2%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3%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주의 대표 주자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결국 엔비디아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엔비디아도 4.5% 떨어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 떨어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연중 최저 수준에 다시 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성장 섹터, 기술주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소위 개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쪽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좀 상대적으로 저런 거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슨모빌이죠. 엑슨모빌이 다시 2%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금리가 유가가 약간 조금 반등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에너지 업종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된 건 이번 주 이제 금융주, 항공주 나오겠지만 좀 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엑슨모빌이 2% 올라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난주 중반까지 매일 내렸거든요. 네. 0.7% 지난 금요일은 모처럼 반등했고요. JP모건도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매일 많이 드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패스트푸드 이렇게 가면 그냥 당연히 먹는 콜라요. 코카콜라 이게 지금 한마디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0.6%밖에 안 올랐지만 주가는 사상치 효과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것이 주식시장의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넘어가기 앞서서요. 네. 안 그래도 저희 다른 채팅방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금리가 상승하면은 금융주에 좋다며 근데 왜 이렇게 금융주 빠지는 거야?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서 그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금융주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금융주는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실적인데요. 네네. 이번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눈높이가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근접한 요인이 되겠고요. 아마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모멘텀이 주가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고요. 가장 두 번째는 역시 금리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무조건 호재 인식이 맞는데 네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장단기 금리의 이슈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은 결국 장단기 이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것은 결국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전 장기적으로 여전히 금융주를 가꿔야 된다는 믿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아주 분명한 현상이 가치주의 상대적 강세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은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이제 성장주와 이런 것들 같이 말씀드렸는데 성장주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겠고 이번 실적 시즌에 썩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결국은 뭔가 좀 안전한 주식으로 가는 거죠. 뭐라고 표현한 거네. 그것을 어떤 방어적 섹터라고 표현하건 가치주라고 표현하건 퀄리티 주식으로 표현하건 뭔가 안전한 주식으로 뭐라고 한국말이건 영어로 표현하건 간에 성장주에 반대되는 개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네네. 딱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손이 안 가고 딱 느낌 들으시면 저게 뭔 돈이 되겠어. 딱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앞서 이제 코카콜라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존슨앤존슨 이런 것이 이거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지만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뭐겠습니까? 약이 뭐 그 제약회사가 되겠고요. 예전에 이제 파우더 갖고 이슈가 됐고 했던 밴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엄청나게 성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정된 회사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헬스케어라 그래서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보면 헬스케어 하면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바이오 주식을 딱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신약 재료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약은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의약회사가 있습니다. 의약회사.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종근당 이런 겁니다. 종근당.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오래된 이제 그런 제약회사. 미국에서는 이제 에브비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뭐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흔히 얘기해서 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뭔가 좀 아직은 아니지만 크게 벌 수 있는 걸로 많이 느낌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많은 바이오 주식해서 부침이 있잖아요. 네네. 딱 그런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또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달리 미국에서는 의료 제약으로 그 헬스케어 포함된 것이 의료보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랑 큰 차이죠. 의료보험 회사들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제약 같은 거를 약국 체인 이런 것도 일부가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그중에서도 제약이랑요. 전통적인 제약이랑 의료보험 서비스는 사상체육과입니다. 네. 바이오테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있죠. 네. 연중 최저입니다. 그게 바로 극명한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느낌 딱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존슨앤존슨 사상체육과고요. 프록터앤갬블 있죠. P&G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사상체육과에 바짝 다그졌고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거 청소 수거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막 손이 가는 그런 업종은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사상체육과에 다시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통신주 중에서는 여러 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텔러스 이런 것들이 사상체육과를 가고 있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바로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월가워즈 시간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네네.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존슨앤존슨에 큰 비중을 실을 거야. 네. 프록터앤갬블에 갑자기 큰 비중을 실으실 거야.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런 가치주는 ETF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손이 잘 가는 것 같더라.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제 코카콜라를 말씀드리건 아니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걸 말씀드리건 아니면 존슨앤존슨 얘기하더라도 그 살만한 분이 없습니다. 네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분 중에 한 1, 2%가 사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워낙 다양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사보는 분이죠. 젊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처음 하신 분들, 한 1년, 2년 안 되신 분은 큰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데 이런 거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개별주를 하는 게 접근이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갖고 계신 걸 그대로 두신 상황에서 조금 여유가 되실 때마다 어떤 밸류를 추구하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것들을 한 번, 두 번씩 사두시면 조금 시장에 좀 안전판이 될 것 같아서 가격대별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주 ETF는 VTV입니다. 한 주에 $150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남은 이제 $110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형 주식 중에서 가치주를 모은 한 15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이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110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뭐 매주 사거나 이렇게 한 번씩 사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SPY, 우리가 흔히 하는 스파이에 V가 들어간 거가 SPDR에서 하는 S&P 500 중에서 가치주로 모아놓은 건데요. 이건 $40 초반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인 수준이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사두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이번 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어떤 분위기일지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4.5% 이익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4.5%는 최근 2020년 이후에 반등할 때 이후에 보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는 아니죠. 이거는 눈높이였기 때문에 보통 한 70% 이상, 77% 정도 이익을 맞추고 상회하는 거가 보통 10%가 평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10%는 나오겠지만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기술주나 이런 섹터별로 보면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 눈높이에 있고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찬스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